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입니다. 요 근래 수많은 위스키들이 병도 바뀌고 라벨도 바뀌고 포장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위스키들이 참 많이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보통 패키지가 바뀌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뭐 마스터 디스틸러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같은 이름으로 나오긴 하지만 캐스크의 조합이 좀 바뀐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던 것들이 뭐 글렌모렌지, 뭐 글렌 드로냐, 글렌 알라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브랜드의 위스키들이 라벨이 바뀌었잖아요. 뭐 라벨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약간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고, 확실히 막 뉘앙스가 좀 다른 애들이 많다. 이런 것들, 이런 반응들도 많고. 사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돌이켜 보면 맥켈란이 그 라벨이 딱 바뀌면서 맛이 확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제일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수많은 위스키 중에 라벨과 병이 바뀐 글렌글라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이렇게 보시면 보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예전 보틀들이고 이게 최근에 바뀐 보틀이에요. 짜리 뭉퉁 했는데 좀 키가 커졌네요. 네. 글렌글라사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그런 증류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하일랜드에 위치한 증류소고 1875년에 증류소가 설립이 됐는데, 얘네도 이제 뭐 이렇게 막 열었다 닫았다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19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에드링턴이라는 큰 회사의 소속으로서 커티삭이나 페이머스 그라우스 같은 큰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의 원액을 공급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러고 한 20년 정도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좀 많이 잊혀진 증류소였어요. 근데 이제 2013년 그 이후에 이제 벨리아 컴퍼니, 빌리워커가 인수했던 증류소 3군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글렌글라사였고,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짤뚱한 얘네들도 한 2017년? 그렇죠. 예, 한 그때쯤에 출시를 했던 애들이었고, 얘네들은 이제 레이첼 베리가 이제 쫙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변화들 중에 하나가 이 글렌글라사의 새로운 제품들이, 라인업들이 출시가 된 상징성이 있죠. 그 레이첼 베리가 뭔가 자기의 방향성으로 가지고 온 글렌글라사다. 뭐 한 요 정도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빌리 워커가 가지고 있던 뭐 세계의 증류소 중에 하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인지도가 좀 저한테는 생겼던 것 같고, 레이첼 베리를 필두로 해서 이제 약간 리뉴얼을 한 것 같아요. 벤니악도 어떻게 보면 바틀 디자인이 다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글렌드로낙도 다 바뀌었잖아요. 글렌글라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뀌면서 예전의 라인업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이제 세 개의 제품이 출시됐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증류소를 이번 7월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증류소 중에 벤리악과 드로낙은 투어 프로그램이 실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글렌글라사는 이제 예약이 안 돼서 다행히 요 유통사인 브라운 포맨에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증류소에 엠마 로렌스라고 하는 브랜드 앰버서더의 도움으로 이제 이 증류소 내부를 다 둘러볼 수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이 그 큰 블렌디드 스카치의 원액이었다 보니까 실제 가보면은 심지어 2층에서 내려다봐도 꽤 큰 증류기가 2대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때는 아마 엄청난 원액을 공급하던 그런 증류소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아마 이제 그 위스키 시장의 침체와 뭐 경제 침체로 인해서 문 닫은 시간이 더 많은 어쩌면 그런 증류소일 거예요 아마. 살 수도 없을 만큼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렌글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이스사이드지만 굉장히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바닷가 근처, 이 샌드엔드? 여기가 그 증류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요 샌드엔드도 제가 가서 그 샌드엔드 해변에서 그 샌드엔드를 이제 마셨었는데, 그날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스코틀랜드가 날씨가 안 좋은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병을 보시면 하늘과 바다의 색깔 같은 느낌이고, 요 파도가 밀려오면서 굉장히 고운 모래사장에 아니면 그 파도에 이렇게 물결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이 병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요 보틀이랑 요 보틀로 가니까 이게 좀 성의가 많이 없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죠? 뭔가 그냥 정보만 있잖아요. 뭐 제가 드는 생각은 벤니악도 그렇고 글렌드로낙도 그렇고 글렌글라사 같은 경우도 컬러감이나 아니면 세련된 느낌? 어떻게 보면 위스키랑은 좀 맞지 않는 느낌인 것 같은데, 최근에 리뉴얼되는 제품들이 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리뉴얼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이게 뭐 예전에 우리 위스키 보면은 조니 워커가 사각병을 쓰고 라벨을 좀 삐뚤게 경사를 주고 하는 것도 선택받기 위해서였다고 하잖아요. 아마 요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싱글몰트 위스키가 알려졌지만 선택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CMR 제품이 그러면은 12년. 이거 어떤 제품인가요?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두 가지는 나스 제품으로 출시가 됐고, 요거에 이제 유일하게 숙성연수 연수가 있는. 네네네. 빌리 워커가 인수했을 당시가 2008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제품이 나올 수 있고, 이제 뭐 조금 후면 15년 제품도 출시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죠. 버번 캐스크, 쉐리 캐스크, 레드와인 캐스크 이렇게 세 가지 캐스크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레드와인이 들어가 있죠? 네. 근데 되게 초콜릿틱하네요. 솔티드 카라멜, 초콜릿 약간 이런 계열의 맛들이 많아요. 글렌글라스 저희가 오늘 아까 구형 바틀들 같이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빌리 워커도 뛰어나지만 확실히 레이첼 베리가 굉장히 섬세하구나.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그런 캐러멜이나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들이 약간 강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깔려 있어서 그냥 일반 분들이 드셨을 때도 맛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두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제품 샌드핸드 어떤 건가요? 이 위스키는? 트리플 매처드고요. 버번, 쉐리, 만자니아 이런 조합이고, 요 위스키의 이름만 봐도 이제 그 해변에서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향이 좀 가볍고 되게 아로마틱한 어떤 향들. 여기 해변이 가보면 또 재밌는 게 돌들이 해안가에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엄청 오래된 돌이. 그래서 나중에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적군의 침입을 막으려고 상륙을 못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구조물들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걸 아직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기는 이제 수많은 사상자가 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레이첼 베리가 이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증류소와의 어떤 인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글렌글라사 같은 경우는 샌드핸드라고 하는 이 해변에서 본인이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서 서핑을 배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서 특히나 이렇게 피니쉬가 다채로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만자니아 캐스크 같은 경우가 쉐리 와인의 한 종류잖아요. 한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제 쉐리 와인 보통 생각하시면은 뭐 PX 쉐리나 올로로소 쉐리 같은 거를 많이 쉽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드라이한, 그러니까 뭐 너무 달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 좋네요. 이거 진짜 매력적이네요. 도수도 50.1도, 아니 50.5도. 네, 꽤 도수감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거. 마지막은 어떤 거죠? 포트소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항구의 이름이 이제 포트소이라고 하는 고기 지역에서 지명을 따서 이제 만든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 캐스크를 사용해서 좀 다채로운 맛을 좀 표현한 것 같고, 향에서 좀 피트 향이 확 도드라지게 좀 느껴지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전 제품의 뭐였죠? 토르파와 좀 비교할 만한 그렇죠. 제품이겠네요. 이게 도수가 좀 특이하던데 몇 도였어요? 이게 49.1도? 49.1도. 근데 진짜 명확하게 베이컨의 향이 있네요. 명확하게 베이컨 향이 있어. 근데 약간 뭔가 오렌지 제스트 같은 걸 곁들인. 진짜 셋 다 되게 개성이 있네요. 이런 것도 약간 훈제 연어나 해산물 요리 아니면 바베큐 이런 거랑 먹으면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구형 바틀들이 어쩌면 요 12년하고 샌드핸드는 교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토파하고 요 포트소이는 그래도 피트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저거 하나만 한번 우리 비교 테스팅 해보는 거 어떨까요? 좋아요. 토파 정도는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토파, 이제 구형 라벨. 짠. 얘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맞아요. 피트 향이 이 포트소이가 좀 더 센 느낌인데요. 맞아요. 에어링이 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터프하다. 뭔가 이
제가 알기로는 그 노르웨이 쪽 언어로 피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네네 약간 피트의 의미가 있고. 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딱 하니까 비교가 확 되네요. 그러게요. 레이첼 베리가 확실히 좀 섬세하고 그 디테일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느껴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밭들이 이제 리뉴얼 되고 나면 구형 밭을 좀 구하기가 막 힘들어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구하기가 좀 쉬우니까 한 번쯤은 구하셔서 지금 있는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글렌 글라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보틀이 리뉴얼 되고 뭔가 마스터 디스틸러 혹은 마스터 블렌더가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비교 테이스팅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뭔가 빌리 워커에서 레이첼 베리로 넘어갈 때 이 뭔가 빌리 워커가 똥 뿌리는 거 아닌가 레이첼 베리한테 자기가 좋은 원액 다 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이 글렌 글라사를 딱 먹으면서 확실히 인제 위스키는 좋은 원액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블렌딩에 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때는 되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리를 좀 꽤 잘한 것 같은데? 가운데로 자리를 옮겨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알아봤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티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뭐 제가 해도 좋습니다. 네. 하시죠.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더의 재발견. 치얼스. 아니 삼티님이 이걸 했어야지. 빠밤. 박수 쳐? 아니 그냥 하면 돼.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운을 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네. 중수 같은 경우. 네네, 우리 얘기해 줄게. 자르더라고.